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헬라어 제23과 단축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과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 봅시다. 149페이지죠.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낱말 모음을 해보도록 할까요? 낱말 모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파오, 내가 사랑하다. 비슷한 말을 배웠죠. 아가페 명사를요. 사랑. 아가파오, 내가 사랑하다.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랑 하나 있는 사랑하다죠. 사랑하다. 사랑하다라는 말 중에 제일 흔히 사용되는 제일 고상한 말이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아가파오, 사랑하다. 그 다음에 아콜루세오, 아콜루세오, 내가 따라가다. 아콜루세오, 역격을 취하고요. 아콜루세오, 내가 따라가다. 그 다음에 갈릴라야, 갈릴라야, 많이 들어본 거죠. 갈릴리,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라야. 델로 하면 내가 드러내다 또는 보여주다. 델로, 그런 의미입니다. 델로. 다음은 율로게오, 율로게오, 내가 축복하다. 율로게오, 내가 축복하다. 그 다음에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트 들어봤죠? 유카리스테오, 내가 감사하다. 유카리스테오. 그 다음에 제테오, 내가 구하다. 제테오, 내가 구하다. 그 다음에 세오레오, 내가 보다 또는 관찰하다. 세오레오. 칼레오 하면 칼레오 뭡니까? 내가 부르다. 칼레소, 에칼레사, 에클레센, 이렇게 해서 내가 부르다. 그 다음에 랄레오, 내가 이야기하다 또는 말하다죠. 랄레오, 랄레오. 그 다음에 파라칼레오, 내가 권하다 또는 위로하다. 성령의 파라클레이토스죠, 그죠? 파라클레이토스, 파라칼레오, 이건 동사죠. 내가 권하도 위로하다.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 하면 위로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위로하다, 파라칼레오. 페리파테오 하면 내가 걸어가다. 페리파테오, 페리파테오, 내가 걸어가다. 포이에오, 내가 행하다 또는 만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포이에오. 프로스퀴네오 하면 내가 예배하다 또는 절하다며 역격을 취하죠. 프로스퀴네오. 그 다음에 스타우로 하면 스타우로, 내가 십자가에 달다. 십자가에 달다. 스타우로. 그 다음에 테레오 하면 내가 지키다. 테레오, 내가 지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마오, 오늘 단어가 좀 많네요. 티마오, 내가 존경하다. 티마오. 필레오, 내가 사랑하다. 아까 아가파오도 있었죠. 필레오, 내가 사랑하다. 코라 하면 호라, 호라 되겠죠. 코라인데, 코라인데, 호라, 시골 또는 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필레오 아가페, 이거는 뭐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뭡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필레오는 사람들 간의, 형제 간의, 친구 간의 사랑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 없이 잘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아가파오, 아콜로세오, 갈릴라야, 델로, 율로게오, 유카리스테오, 제테오, 테오레오, 칼레오, 랄레오, 파라칼레오, 페리파테오, 포이에오, 프로스퀴네오, 스타로, 테레오, 티마오, 필레오, 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자, 두 번. 자, 단축법, 모음별한데 단축법이 뭐냐? 두 개의 모음 혹은 모음 하나와 이중 모음이 결합되어서 한 개의 장모음 혹은 이중 모음으로 짧아지는 것을 단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단축이죠, 그죠? 두 개의 긴 것을 짧게 하는데, 특별히 두 개의 모음이 만나거나 또는 모음 하나와 이중 모음이 만날 때에
한 개의 장모음으로 변하거나 또는 이중모음으로 짧아지는 것을 단축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그냥 모음이 만나서 단축된다, 짧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두 개의 모음 혹은 모음 하나와 이중모음이 한 낱말 가운데 나란히 있는 경우에 비록 다음에 나오는 법대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빠짐없이 반드시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뭐든지 그렇죠, 그죠?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There is no rule but exception. 그죠? 항상 예외는 있다는 거죠. 즉, 법대로는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도 단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플레오, 보기로 플레오 같은 경우에. 자, 그럼 봅시다. 나중에 보겠지만, 그죠? 이렇게 두 개 만났다고 해서 단축이 안 된다, 그죠? 자, 봅시다. 단축법은 아래와 같은데, 그 규칙이 여러분들 149, 150페이지, 그죠? 150부터 시작해서 쭉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하나씩 봅시다. 자, 첫 번째 모음과 모음. 개모음과 폐모음 하나는 개모음이 먼저 나오는 경우에 합하여 이중모음을 이룬다. 개모음이라는 것은 그 발음상에 있어서 open vowel이죠. 폐모음은 close vowel. 에 같은 경우 에 열리죠. 이 같은 경우는 이 닫히죠. 그죠? 열리지 않죠. 그래서 이 하면 에 플러스 이오타, 엡실론 플러스 이오타는 A. 자, 그러나 폐모음이 먼저 나오는 경우에는 절대로 단축되지 않고 따로따로 읽힌다. 예를 들어서 히에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모음이지만은 이게 닫힌 모음이고 이게 열린 모음이기 때문에 이오타와 엡실론은 이 에라는 이중모음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이와 에 두 음절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원래는 이제 두 음절이 이렇게 만나지만은 이 두 음절의 모음이 만날 때 개모음이 먼저 오고 닫힌 모음이 올 때 이것은 뭡니까? 이중모음 하나로 합쳐져서, 그래서 A 발음은 이 이래 되는 것 되지만은 이것이 서로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중 모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단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반대로 이 열린 모음이 오고 닫힌 모음이 오고 열린 모음이 왔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이에 각자 떨어진 두 개의 음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소리가 나는 모음 둘이 함께 있을 때에는 같은 소리의 장음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에 알파 같은 경우는 장음도 되고 단음도 다 된다 그랬죠. 그런데 알파 두 개가 만났을 때는 이 형태는 똑같지만은 이것은 단음이 아니라 장음이 된다는 거죠. 장음. 맞죠? 그리고 엡실론 플러스 에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장음이 된다는 거죠. 장음보다 에타보다 더 길 수는 없으니까 이 장음의 모양으로 되고,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플러스 오메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없어지면서 단축돼서 긴 오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짧고 이것도 항상 짧기 때문에 이 두 개 만났을 때는 긴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짧은 거 두 개 만났을 때는 이 두 개 자체가 알파 자체가 긴 음이기 때문에 긴 알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엡실론 플러스 엡실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가 되는 거예요. A. 뭐 길어진다 했으니까 에타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두 개가 만났을 때 A가 되고, 마찬가지로 오미크론은 그럼 긴 거 오메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O 플러스 O는 뭡니까? U가 된다는 거. 이거 예외적으로 아셔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E는 A고 O는 U가 된다는 거. 자, O 소리 나는 모음, 오미크론 오메가나 알파나 엡실론이나 에타와 합해질 때, 그러니까 O 소리 나는 모음이 알파, 엡실론, 에타와 합해질 때 그 소리의 모음이 뒤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그것들을 이기고 오메가로 된다. 네. 자, 다시 보시면 알파 오메가인데 오 됐을 때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길어져서 오메가 되고, 오 됐을 때도 그대로 이건 없어지고 길어져서 오메가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나 오나 오에는
이것도 예외죠. 에, 오나 오, 에 같은 경우는 우가 된다.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는 우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복잡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씩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은 사의 예외가 되는 거죠. 예외. 보편적으로는 에 플러스 오는 길어져서 오가 되지만은 에오나 오에 같은 경우는 에오, 그죠? 에오나 오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가 된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엡실론, 알파가 엡실론이나 에타와 같이 있을 때는 어느 것이나 앞에 나오는 것이 뒤에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소리의 장모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알파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자, 알파 플러스 엡실론과 알파 플러스 에타는 긴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엡실론 플러스 알파는 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죠? 다시 알파가 엡실론이나 에타와 같이 있을 때는 어느 것이나 앞에 나오는 것이 뒤에 것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것이 뒤에 것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알파, 엡실론, 알파, 에타는 긴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엡실론 플러스 알파는 이게 삼켜버리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요? 긴 소리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엡실론이 아니라 에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과 이중모음 봅시다. 한 모음이 그와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중모음과 결합될 때 그 처음에 있는 모음과 이중모음이 흡수된다. 자, 다시 봅시다. 한 모음이 그와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중모음과 결합될 때에, 그죠? 이렇게 시작되는 거, 그죠? 이렇게 될 때는 그 처음에 있는 모음과 이중모음이 흡수된다. 자, 그래서 흡수되어서, 그죠? A가 그대로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흡수되어서 처음에 있는 모음과 이중모음이 흡수되어서 우가 되는 거죠. 그죠? 되겠습니까? 자,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모음이 그와 같지 않은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중모음과 결합될 때 먼저 그 모음과 그 이중모음의 첫 모음과 결합해서 단축되고 남은 것은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이중모음의 끝 모음이 이오타인 경우에는 그 이오타가 그 단축 모음 밑에 붙어서 이오타 하기가 된다.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알파 시작하고 엡실론 A로 된다 하면 알파와 A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모음과 결합해서 단축되고 먼저 앞에 거 모음으로 단축법을 시행해서 이 두 개가 단축이 되면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에 될 경우에 알파가 뒤에 걸 삼킨다 그랬죠. 그래서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오타는 이오타 하기로 적으려고. 그러니까 설명 봅시다. 알파 플러스 A가 먼저 1의 6에 따라서 단축되어서 긴 알파가 되고 그 밑에 이오타를 붙이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다시 앞에 갑시다. 6이 뭐였죠? 6. 자, 6. 알파나 에타가 알파나 엡실론이 에타와 같이 있을 때에는 어느 것이나 앞에 나오는 것이 뒤에서 삼켜버린다 했죠. 그죠? 그래서 삼켰죠? 다시 자꾸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러네요. 자, 그래서 먼저 삼키고, 이 두 번째 그죠? 삼키고, 그 다음에 이것들 이오타 하기로. 자, 두 번째, 알파 플러스 우 같은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오미크론 먼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긴 4에 따라 단축되어서 긴 오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윕실론은 없어져 버린다. 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들어가지만 윕실론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아에 이게 오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오메타가 되는 거죠. 그죠? 오메가가 되는 거죠. 오메가. 그 다음에 에, 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습니까? 에 플러스 엡실론 플러스 우 같은 경우는 먼저 이거 두 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가 되는데 에 플러스 오가 먼저 1의 5에 따라서 단축되어서 에 오는 아까
예외적으로 우가 된다 했죠. 그죠? 우가 되고 그 다음에 우 뒤에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대로 우가 되겠죠? 이거 두 개. 그죠? 에 오는 아까 예외적으로 에 오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가 된다 했죠. 그죠? 우가 되고 더 뒤에 또 위실을 묻었으니까 위실은 필요 없죠. 그래서 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미크론 플러스 A와 오미크론 플러스 N은 오이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예외적인 거죠. 그래서 O가 합쳐져서 O가 됐지만은 이오타가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기도 안 되고 오미크론 앞에 이 밑에 이오타기가 없죠. 그래서 OE가 되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축된 음절의 악센트는 우리가 잘 보지 않으니까 한번 그냥 쭉 읽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음절이 합하여 한 음절을 이루었을 때 그 두 음절 가운데 본래 어느 하나라도 악센트를 가졌으면 단축된 음절에도 악센트가 붙습니다. 단축된 음절이 피놀트나 안티피놀트인 경우에는 악센트 일반 법칙에 따라서 그 악센트의 종류가 결정되죠. 그것이 울티마인 경우에는 반드시 있어 컴플렉스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 1번 필레오멘은 우선 1번의 오에 따라서 필레오니까 에오 붙으니까 필루멘이죠. 필루멘이 되죠. 그래서 엡실론 플러스 오미크론이 우가 변했죠. 결합된 두 음절 가운데 하나가 악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가 자연히 악센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센트 일반 법칙에 따르면 울티마가 짧고 피놀트가 길 때에 피놀트에 악센트를 붙이려면 반드시 서컴플렉스가 붙기 때문에 따라서 필루멘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센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티마오메타는 우선 1번의 사에 따라서 아오가 플러스 되면 길어져서 티모메타가 된대. 자, 여기 설명이 있네요. 아 플러스 오미크론이 오메가가 되었는데 결합된 두 음절 가운데 하나가 액센트를 가졌기 때문에 오메가에 액센트가 붙어야 합니다. 액센트 일반 법칙에 따르면 엔티피널 때에는 어큐트 밖에 붙지 못하죠. 따라서 티모메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악센트 이해가 되게 많네요. 자, 델로에이스 우선 2번의 3에 따라서 델로에이스가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플러스 A가 어떻게 됩니까? 오이로 단축되었습니다. 오이로 단축된 두 음절 가운데 하나가 악센트를 가졌으니 오이에도 악센트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울티마이기 때문에 본항의 법에 따라서 컴플렉스에 따라서 델로이스 이렇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또 있네요. 액센트가 단축되는 두 음절의 어느 하나도 악센트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단축된 음절에도 악센트가 붙지 않습니다. 자, 보기 에필레는 1의 3에 따라서 우선 에필레이가 되겠죠. 이 에가 두 개 붙었으니까 에이가 되죠. 그래서 에가 A로 변했죠. 그 두 음절의 어느 하나에도 악센트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축된 A에도 악센트를 붙지 않습니다. 액센트가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필레이가 옳다고 이렇게 에필레이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액센트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축 동사의 현재 변화 281번이니까 여러분들 가진 책 교재 152페이지입니다. 단축 동사의 현재 변화 동사의 어근이 알파나 엡실론이나 오미크론으로 끝나는 동사를 단축 동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끝나는 동사입니다. 이 모음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연결 모음과 결합하거나 연결 모음 있죠. 오미크론이나 엡실론 이런 거 있죠. 그죠? 결합하거나 어미와 결합할 때에 단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530에서 530에 나오는 티마오와 필레오와 델로의 변화표를 보면서 단축 동사의 단축 과정을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단축 동사에서 단축되는 모든 경우를 아래의 도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맨 왼쪽 세로줄의 153페이지 그 도표를 이야기하는데요. 맨 왼쪽 세로줄의 모음이 단축 동사 어원의 끝 모음이고 맨 위의 가로줄에 있는 것들이 연결 모음이나 어미에 나오는 모음들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엡실론, 이게 이제 단어의 제일 끝이고 알파, 엡실론, 오미크론 단어의 끝이고 이것이 연결 모음이거나 아니면 어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 알파, 긴 알파가 되고 에 만났을 때는 A가 되죠. 그 다음에 O, E가 만났을 때는 예외적으로 U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에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장아가 되고 그 다음에 에 마찬가지로 장에가 되고 당연히 이게 기니까 그죠? 했을 때죠. 그리고 오에가 되니까 길어져서 오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우 같은 경우에는 오가 길어져서 오메가 우 같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오 같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 당연히 오메가 오메가 당연히 오메가 오메가 당연히 오메가가 엄청 강하죠. 힘이 센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에 해서 길어져서 그대로 밑에 이오타하기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죠. 그대로 하고 이오타 넣어주면 애가 A가 되니까 이오타 떼버리면 A 되고 그 다음에 A 되면 O 돼서 O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어지고 이런 식으로 쭉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해보시면 됩니다. 오 길어지고 위 떼버리고 그죠? 우 그대로 우 떼고 위 떼버리고 우 떼고 위 떼버리고 아까 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이는 길어져서 오메가 되고 그 다음에 요타하기 오 예외적으로 오 예외가 아니고 오는 오가 되죠. 그죠? 오이 오 그 다음에 오미크론 오이 되고 이오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외우시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근데 쭉 보니까 이 모음의 강도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겁니다. 참고입니다. 이게 오메가 제일 강하죠. 오메가 제일 강하고 오미크론이 그 다음에 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알파가 강하고 에타가 강하고 엡실론 강하고 이오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장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표만 외우면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오메가와 다른 게 만났을 때에 오메가와 다른 게 만났을 때 다 오메가 되죠. 그죠? 오미크론이 다른 거 만났을 때도 어떻게 되죠? O로 길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강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이거 따졌을 때 이게 세죠. 그죠? 이렇게 되고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모음 강도만 조금 알아두시면 잘 모를 때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그냥 저의 말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규칙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전체를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축 동사의 현재 변화 계속하죠. 153페이지 계속해서 282번 단축 동사의 변화 가운데 현재 변화 가운데 280의 단축법을 어기는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아우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부동사는 ain에서 단축되어서 안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맞죠? ain 돼서 이거 두 개가 만나면 아까 아가 된다 했죠? 그래서 이게 밑으로 요타하게 되고 만약 이게 원래는 이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요타 떨어져서 그냥 안으로 되고 이게 예외라는 것입니다. 오 동사의 현재 능동태 부동사에서는 ain에서 단축되어서 in 이렇게 돼서 이게 두 개가 만나서 o가 되고 in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원래는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사의 모든 변화에도 단축법이 적용되는데요. 봅시다. 단축 동사의 현재 변화를 한번 보시면
페이지 153페이지 284번. 아오나 에오나 오호 동사의 단축되지 않은 형태는 신약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축되지 않은 형태, 원래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전에는 단축되지 않은 형태의 1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원래 티마오 같은 것이 일반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성경에 나타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1인칭이면 단축된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신약 성경에서는 단축되지 않은 형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사전을 찾을 때에는 단축된 형태가 아니라 단축되지 않은 형태 그대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티마오는 사전에서는 볼 수 있지만 일반 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단축된 형태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동사를 바로 활용하려면 그 원형, 즉 단축되지 않은 형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디에다가요? 사전에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원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령 티모는 티마오, 티메오, 티모 등의 단축된 형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사전에 티모라 해놓으면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의 원형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서는 티마오라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전 형태가 나타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각 성경에서는 문장이기 때문에 1인칭이면 1인칭이 단축된 형태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티모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5번. 한 모음을 가지고 어근을 끝마치는 동사는 시제 전미어 앞에서 그 모음이 길어집니다. 즉, 다시 한 모음을 가지고 어근을 끝마치는 동사는 시제 전미어 앞에서 그 모음이 길어집니다. 즉, 미래의 아오에, 단순과거의 싸, 단순과거 능동태의 세 앞에서 어근의 끝 모음이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어근 있죠? 즉, 어미 빼고 원래 어근의 마지막 이 모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엡실론과 같이 길어져서 에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티마오의 기본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한돈 내에서 보면 현재는 티마오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미래, 단순과거 수동태에서는 원래 이 티마 이렇게 빼고, 그죠? 떼고, 자, 여기서 이것이 길어지고 이게 같은 게 아니라 현재는 그대로 있고, 현재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미래가 될 때에는 이렇게 떼서, 미래가 될 때는 마가 에로 길어졌죠. 길어지고 미래형 이거 오고, 그 다음에 어미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과거는 접두문 붙었죠. 그 다음에 에 길어졌죠. 그 다음에 싸웠죠. 마찬가지로 접두문 붙었죠. 그 다음 세 이 길어졌죠. 그죠? 그리고 세 있죠. 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필레오의 기본형은 필레오, 마찬가지로 필레 길어지고 쏘, 필레싸 길어지고 싸, 마찬가지로 접두모음 길어지고 센. 그 다음에 델로 같은 경우도 델로, 그 다음 미래는 델로, 오가 길어져서 오메가 되고 쏘 들어가고 미래 들어가고, 에 접두모음 붙고 길어지고 그 다음에 싸 들어가고, 접두모음 붙고 길어지고 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그 모음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단축 동사 어근의 마지막 모음이 길어진다는 것은 단축법과는 하등 관계가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길어진다는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축은 오직 현재 변화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법이 말하는 과정을 거꾸로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네로세이스라는 낱말이 나올 때에 세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수동이죠, 그죠? 단순과거 수동이죠. 그래서 단순과거 수동이기 때문에 여기 보고, 그리고 시제 전미어를 떼면 동사의 어근이 파네로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시제 전미어 앞에서 어근의 끝에 있는 모음이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이외에 이건 단순과거니까 아까 이게 길어졌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길어지기 전의 모양인 오미크론, 그래서 파네로가 어근이 있고 그 동사의 원형은 파네로
오, 그죠? 어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 1인칭 형태를 붙여주니까 파네로 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로테세 하면 여기서 앞에서 말했듯이 세, 그죠? 세 먼저 떼죠. 떼고 그 다음에 이것이 길어졌다고 볼 수 있죠. 길어졌다고. 그래서 세는 엘류세의 경우에서와 같이 3인칭 단순가구 수동태 직설법의 의미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가구 수동태 시제 전미어 세 앞에서 모음이 길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에로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그죠? 이 에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알파나 엡실론이 이렇게 길어진다 그랬죠. 알파나 엡실론은 에타로 길어진다 그랬죠. 딱 어미 떼고 나서,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또 봅시다. 자, 에로테선 단순과거죠. 단순과거는 뭐가 특징입니까? 접두 모음이 붙죠, 그죠? 맞죠? 그래서 그거 설명합니다. 단순과거 수동태 시설법은 접두 모음을 가지는 법이므로 맨 처음에 나타난 에타는 그 법에 따라서 어떤 모음이 길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알파나 엡실론 중의 어느 하나가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하나 이 두 경우가 나올 수 있고, 앞에서도 이거 하나 이거 두 개 경우 나올 수 있으니까 총 네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가능성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히 네 가지의 가능성이 생기죠. 즉 그 네 가지는 아로타오, 에로타오의 경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확한 것은 사전을 찾아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에로타오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으면 대충 이런 방법을 따라가서 마지막 결과에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에로타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전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단어에 익숙해져 있어야만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길 때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사전을 찾아봐야겠죠. 자, 287번 154페이지 칼레오마는 285의 법을 어기는데, 즉 어근 끝에 있는 모음 엡실론이 미래나 단순과거 시제 전미어 앞에서 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그럼 길어지지 않으면 칼레소 그대로 된다는 말이죠.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길어졌지만 이거 그대로 된다는 말이죠. 그죠? 에칼레 에칼레사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에칼레세 이렇게 되든지. 자, 그래서 이 동사의 단순과 수동태는 더욱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불규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23과죠. 23과 단축 동사 전체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단축 그 동사의 153페이지에 있는 그 표를 보면서 대충 이렇게 어떻게 단축 축약이 되는지 여러분들 익혀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감사할 건 없죠.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이 이득이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